자, 7번, 8번, 9번, 13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기부터 봤을 때 전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전문회는 열리지 못한다. 안건 가결된다. 안건 부결된다. 이런 식으로 쟁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 회원총회는 대의원회는 전문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인데 전문위원회는 이때 개최되고 이때 의결됩니다. 전원위원회는 이때 개최되고 이때 의결됩니다. 회원총회는 이때 의결됩니다. 또 이때 개최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전원 회비 인상에 대한 사항이 소관 선분용 심사를 거칠 때에는 대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전원회가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의 개최의 요건을 살펴라는 거죠. 전원위원회의 개최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것, 그리고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것인데, 지금 보면은 회비 인상에 대한 사항 여기 들어가죠. 회비 인상 웬 맞고, 소관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 전문위의 심사를 거칠 것. 근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아니요, 의장은 아니죠. 다른 얘기죠. 다시 틀렸습니다. 니은 전문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 즉 개최되지 못한다. 전문위원회의 개최의 요건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요건, 전문위원회의 개최 요건. 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또는 4분의 1이 요구했을 때. 근데 A업종 종사위원들만 했다고 합니다. 40% 개최 요구. 그러면은 4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열리지 못한다? 아니요, 열릴 수 있습니다. 디귿. 전문위원회에서 안건 가결. 자, 전문위원회에서 안건 가결의 요건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A업종, B업종 했을 때 75% 중에서 45%가 반 이상, 75% 중에서 반 이상이 찬성했죠. 따라서 가결됩니다. 리을이 중요한데, 회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 가결되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성을 의결한다 해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A업종의 종사는 회원 전원과 D업종의 종사는 회원 전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은 개최됐겠죠. 개최됐는데 A와 B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답은 부결입니다. 왜냐면은, 자, 좀 말장난인데 재밌습니다. 이건 근데 법과 정치에서도 나왔던 거라서요. 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A랑 D를 합치면 50%입니다. 그러면 과반수일까요? 아니요. 과반수를 나눠봅시다. 과반수란 말은 반수, 과반수입니다. 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100명 중에 51명이 돼야 돼요. 50명 가지고는 반수입니다. 50명은 반수이고 51명이 과반수입니다. 즉 둘이 합쳐서 50이다? 과반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됩니다. 따라서 맞는 선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자, 보기를 봤더니 열람 허용한다. 열람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네요. 공통 쟁점에 해당합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떴네요. 자, 1조, 2조, 3조 봤을 때 성년에 이른 자녀가 청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한다. 열람의 요건, 성년에 이른 자녀일 것.
그리고 청구가 있을 것 하면은 1조 2항 1조 2항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3조에도 자 연락 그리고 그리고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조 2항의 2호에 해당하죠. 1조 2항의 2호의 사항은 신청자의 동의, 이 사항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추가적인 요건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사망한 이유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요건입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기억, 갑과 을이 혼인 관계에 있다면 을이 청구한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나? 열람 허용의 원칙은 이거죠. 원칙. 그리고 예외. 근데 예외의 예외죠. 그러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람하게 한다. 근데 이 신청권자, 그러니까 요건으로서 신청권자는 성년에 이른 자녀고 뭘 해야 되냐?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을은 남편으로서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이거는 제가 좀 아리까리해서 찍었는데 역시나 아니었네요. 자, 성인이 된 병 요건 충족하죠. 그럼 청구한 경우 청구했죠. 근데 뭔 내용을 청구했죠? 자신의 혈연에 관한 정보, 출생 당시 정황 이것에 대해서 청구했습니다. 그럼 사조의 영향을 받겠죠. 사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조.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열람한다. 명시적으로 반대가 있지 않으면 사망한 이후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자, 사망이 확인되는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명시적인 반대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이거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이거 그냥 가능 세계로 생각해서 오라고 했었는데 필연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디귿. 병이 사망한 후 그의 딸이 병이 출생할 당시 갑이 병에게 사망한 후 그의 딸 신청권자 맞나요? 사망한 경우에 성년에 이른 그의 직계지손 신청권자 맞죠? 신청권자가 무슨 내용? 자, 이 내용. 그러면 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이거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한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맞죠? 근데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왜 놨을까요? 낚시입니다. 긍정적 요건 낚시. 즉 긍정인데 쓸데없이 든 겁니다. 긍정적 요건, 긍정적 결과에 대한 낚시입니다. 반대로 이 내용에 어디였지? 여기서 디귿을 보면은 R은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가 아닙니다. 이미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뒤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요건의 낚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 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따라서 4번입니다. 응? 4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자, 9번. 쭉 보니까 그 쟁점이 많네요. 지문을 읽으면 근데 그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냐, 상속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4번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 그 여부를 검토하면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X국 법에 의하면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고 상속분도 정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선순위 상속인 상속받으면 후순위 상속인 상속받을 수 없다. 같은 순위 공동 상속인 상속분은 균등하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리고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도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친족을 상속인으로 직계 존속을 포함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은 유효하다. 그렇지만 친족이면서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속에서 배제된 자가 곤궁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 그 유언이 상속 순위에 있는 자 중에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 그 유언이 윤리에 반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유언의 무효를 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윤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여부를 심사할 때는 친족들에게 존재하는 사정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을 잃으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다. 보면은 1번 자 병과 정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을이 반윤리기 소유를 제기하지 않는 상 을은 상속에서 배제된다. 보겠습니다. 위에서 자 유언을 통해서 자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을 통해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유효입니다. 이 자는 상속에서 배제된 자입니다. 상속에서 지정되지 않아 상속에서 배제된 자죠. 그럼 을은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맞죠? 갑은 유언으로 을과 정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반윤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는 갑의 생전에 갑을 부양해왔다는 정의 주장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판사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친족들에게 존재하는 사정만입니다. 친구 정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4번 자 갑이 유언으로 을과 정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정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정한 경우 을은 반윤리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윤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되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윤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 반윤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 있는 자 중에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자여야 돼요. 근데 을과 정인데 을은 지금 배제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아닙니다.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체가 맞느냐? 주체가 맞느냐? 객체. 뭐 주체라든가 신청권자, 요건. 주체가 맞느냐? 아니면 뭐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효과가 맞느냐? 그리고 그 정의 주장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정의 주장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것도 요건인데 이런 식으로 요건 검토입니다. 주체가 맞느냐 아니냐, 효과는 무엇이냐, 요건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학 지문의 특징입니다. 자, 5번 자,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갑이 유언으로 정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할 경우 병이 제기한 반윤리소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을이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면은 효과입니다. 효력을 잃으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자
자, 1순위가 직계존속, 2순위가 자, 자녀였나요, 얘가? 자녀이네요. 자녀가 1순위고 2순위가 형제, 아니 뭐야, 나머지 다른 누구였지? 동생 어디였어? 3순위네요. 1순위와 3순위네요. 근데 선순위 상을 받으면은 후순위 상속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였죠? 그 병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을만 단독 상속받습니다. 이거는 가족법을 알면 좀 그냥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자, 13번. 정당하는 목적에 따라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포함한 걸 과대포함. 이거 밑에부터 봐야죠. 과대포함이다, 과소포함이다. 과대포함, 과다포함. 과다포함 여부, 과소포함 여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당화하는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포함하는 경우를 과다포함, 포함해야 하는데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과소포함이랍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목적 기억의 관점, 안전 확보의 목적에서 본다면 안전을 위협하자 경찰차가 진입하는 경우, 안전을 위한 거죠. 근데 이때 어떠한 경우도 차량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 따라서 과다 포함입니다. 자, 목적 니은이 뭐죠? 소음 방지입니다. 소음 방지의 관점이었는데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핫도그 차량이 허가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가야 되죠, 이 차도. 근데 그러니까 과속 포함입니다. 기억 니은 둘 다 하려면 안전과 소음 방지가 둘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급차 그리고 이용자 구조 둘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과다 포함하지도 않고 과속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것으로 7, 8, 9, 1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